안녕하세요. 아침 동기부여입니다. 오늘은 나는 직원 없이도 10억 번다 라는 책, 직원 없이 사무실 없이 저절로 굴러가는 사업 시스템 만들기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일레인 포펠드라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목 타이틀처럼 직원 없이 10억을 번 이제 사업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모든 이제 회사 운영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많은데 그 회사 운영을 해서 큰 기업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했는데 누구나 큰 회사를 만들고 싶은 욕망은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저자의 포인트였었어요. 작은 기업도 알차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서도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갖고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비즈니스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에 착안을 해서 저자가 이제 많은 사업가들, 그러니까 1인 기업가들을, 소규모 사업가들을, 소상공인들을 찾으러 다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당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리하게 실현하라 라는 곳입니다.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사업, 아무리 작고 크고 사업체를 영위할 때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죠. 저도 항상 제일 많이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은 개인 사업을 한 적은 없지만 개인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자금이 마련됐다고 해도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내 마련된 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함도 많이 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혼자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정이 갖춰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욱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에서 되게 중요한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트가 1, 2, 3, 4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저는 여기서 1단계, 2단계만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 1. 제2의 수입원을 확보하라. 회사를 다니며 사업을 시작하고 본인 혹은 배우자의 월급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보수가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건 위험해요.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는데요. 켈리 레스터의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스럽고 외국스러운 이제 그런 비즈니스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의 얘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당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적용할 수 있고 충분히 기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국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자녀를 둔 엄마이자 파트타임 배우로 활동하는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이지런치박스 온라인 소매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업을 시작하고 8년이 지나서야 연평균 $1,000,000 이상 매출 내기 시작했고, 완전히 잘못된 사업 아이템에 열과성을 다하고 자신의 돈은 물론 부모님 돈까지 쏟아붓는 사람을 꽤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사업을 할 때 사업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금을 막무가내로 쓸어서 이제 꾸고 자금 대출 받고 하면 오로지 상품 판매라든지 개발 혁신에 해도 몰입을 해도 성과를 내기 힘든데, 그런 부분에 너무 또 신경이 또 분산돼 있다 보면 성공 확률도 더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 정말로 쉽지 않고 사업 영위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창업을 미루지 마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경우 약간의 창의성을 발휘해 창업 준비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일주일에 1시간을 사업 구성에 할애야 한다면 1년 동안 무려 52시간을 투자한 셈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업의 틀을 잡고 초기 모델을 시작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매주 얼마간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계획적이 않은 성격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또 저자는 얘기하는데 한 번씩 집중력을 발휘해 몇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훌륭한 비즈니스 지원 투자 기관인 외국 기관인데 테스크타에서는 여러 도시의 스타트업 위켄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4시간 교육기간 동안 자신이 정한 도시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의 1인 기업 운영한다고 장시간 경험에 시달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시간과 임금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놓인 직장인과는 달리 기업 운영에서 얻는 수입은 기업인이 얼마나 영리하게 또 우선순위를 잘 선별해 시간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돌던 테일은 시간 활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는 관광객 참여형 관람지를 제작하는 1인 기업인이라고 합니다. 뉴욕 할렘과 유서 깊은 건물의 지하 마법관을 개조해 만든 공포체험관 Uninvited Awakening은 역시 그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할로윈데이 같은 날 이제 기간을 두고 집 앞마당을 막 할로윈 축제장처럼 막 무서운 공포스러운 분위기 연출하는 집들도 많고 이렇게 공포 체험관을 운영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할로윈 때마다 온 가족이 집 꾸미기에 매달린 덕에 그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집으로 소문이 났고 데일 역시 즐거웠던 그 경험을 떠올려 100만 달러의 기업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업이라기보다는 조그만 소규모 업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루트 두 번째, 직업을 유지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사업가들이 항상 초반에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초반에 무리해서 사업 자금을 투자를 하고 본인의 생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하다 보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큰 만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질 거라는 부분들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돈 모으기를 위해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동의를 하고요. 미혼이며 사치스러운 삶과 거리가 멀었던 폴 헤드릭은 사모펀드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실수령액의 무려 20에서 30%의 저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1년간은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윳돈은 물론 창업에 필요한 수십만 달러의 자금도 준비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본인의 수입에서 할당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할지에 대한 영리한 저축 방법도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되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중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자금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기간이 또 오래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유자금을 항상 생각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플랜까지 짜서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파이가이를 창업한 앨런 월턴은 자신이 구상 중인 사업 아이템과 같은 보안 카메라 매장에 취직한 후 검소한 생활로 사업 자금을 모았고 창업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선택해 비용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사업 자금도 마련을 하고 이게 정말 나이스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이제 보험료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일반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료 혜택이 부담스러운 경우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건강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누누이 강조해도 가장 첫 번째 어느 분야에서든지 어떠한 생활에서든지 가장 우리 삶의 첫 번째 부분은 건강이잖아요. 건강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건강 부분에서 이제 보험료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하면
우선 내 몸, 우리 가족의 몸은 우리가 챙기자라는 것에 기본 원칙을 두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 이거는 누구나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건강한 음식에 투자를 하라.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라. 나만의 해소법. 여러분들도 이제 해소법,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사우나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을만한 대체의학 전문가들을 찾아라. 뭐 이런 부분도 미국 사람, 해외에 이제 서양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또 유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계획해 병원에 방문해서 조기 검진을 받아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자가 이제 언급하는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클로징 들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창업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센터들도 많이 있고, 뭐 크라우딩 펀딩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 제공하는 소사무실 제공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각 뭐 지역단체, 뭐 구청 아니면 이런 기관에서 또는 이제 범단위적으로 큰 기관이 청년 사업들을 부응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을 또 시니어 분들을 이제 응원하는, 시니어 분들을 또 지원하는 그런 모든 교육기관도 있고, 펀딩 제도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자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편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한번 뭐 돈을 버는 방법, 뭐 시스템을 굴리는 상, 뭐 사례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더 깊은 사례들도 알아볼 거고요. 다음에는 한번 직업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고, 그 직업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이미 접어들었는데, 이제 4차 산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직업군, 어떻게 이제 뭐 틈새 시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직업에 관련된 약간은 심도 있는 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아침 동기부여를 다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침 동기부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